사회복지사 1급 시험, 2교시 시험 중에 첫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실천론에 관련된 오늘은 9번째 주제의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과정과 또 계획대로 이제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개입하는 개입의 기법, 그리고 개입과 종결 시 각각의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20회 때 기출 문제였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회 때 25번의 문제입니다. 자, 계획 수립 단계에 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획의 목표는 기관의 기능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죠.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에 한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목표 설정이라는 거는 미시적 수준과 또 거시적 수준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계약서는 클라이언트만 작성하여 과업과 의무를 공식화한다. 사회복지사는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또 개업복지사,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개업복지사가 있는데 두 소속 모두 기관 소속이건 또는 개업복지사건 계약서는 클라이언트와 각각 함께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만 작성하는 계약서는 옳지 않은 지문이라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를 포함하여서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야 하는 거 맞는 설명이고 계획 단계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계획 수립의 과정에 관련된 14회 때 기출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실천 과정은 접수 단계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사정을 통해서 계획을 하게 되고 또 개입을 하게 되고 개입 이전에 자료 수집을 먼저 하죠. 그리고 개입을 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 설명 보겠습니다. 1번 사정 단계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능력을 평가 어세스먼트가 사정 또는 측정이기 때문에 자원과 능력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계획 단계는 이제 개입하기 전에 장단기 목표를 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하여서 함께 목표 설정할 수 있는 단계, 계획 단계 맞습니다. 자, 3번 접수 단계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요. 자,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접수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신상 정보 정도를 파악하는 단계인 건데 문제 확인을 통해서 또는 참여를 이제 유도를 하는 단계인 건데 클라이언트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변화를 위해 나아가자라는 동기화를 제공합니다. 또 저항감도 해소시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접수 단계에서는 양식은 초기 면접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이 접수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그럼 4, 5번은 맞는 설명인데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문제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집하는 거 맞는 거고 5번 종결 단계에서는 마지막 종결이니까 변화된 결과를 확인하고 종결하는 것 맞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 3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3번 정답이고요. 네, 다음은 다양한 개입 기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때 23번 문제였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에 직접적 개입이 있고 간접적 개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 한다라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와 대면을 통해서 교육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거고요. 자, 간접은 그와 반대되는 건데 1번 의사소통 교육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입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은 전달 체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가기 전에 개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2번은 간접적 개입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부모 교육이나 가족 상담, 사회 기술 직접 훈련하는 거 이런 거 다 직접적 개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 정답
2번이 간접적 개입입니다. 다음은 21회 때 다양한 개입 기법에 관련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재보증 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줌으로써 자, 그러니까 의미 수정이 중요한 단어고요.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자, 부정적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은 자, 재정의 또는 재명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소심해요. 이거를 아이가 굉장히 신중하군요. 또는 산만해요 라는 거를 에너지가 넘치네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각을 변화시키는 재명명 또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재보증이라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의기소침해 있는 클라이언트를 신뢰해주면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고요. 자, 니은 모델링은 실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써만 시행 가능하다. 관찰함으로써만 해서 틀린 거죠. 직접 관찰도 맞겠지만 모델링은 뭐 영화나 책을 통하는 간접적인 그런 경험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고요. 디귿 격려 기법.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건데요. 말 그대로 격려. 이 기법은 주로 클라이언트 행동이 변화에 장애가 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 이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자, 이거는 격려 기법이 아니고 직면입니다. 직면. 그래서 이 기술은 클라이언트 어떤 부정적인 행동 패턴 있죠. 뭐 자기를만 합리화시키고 변화를 거부한다거나 회피할 때에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 형성 이후 단계에 가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격려가 아니고 직면이 되겠고요. 자, 리을 일반화란 클라이언트 혼자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기법이다. 자, 리을이 옳습니다.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니다. 소외감이나 일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편성 또는 일반화를 느끼게 하는 것.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설명은 리을 2번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20회 때 24번 기출문제입니다. 개입 기법 중에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있는데요. 1번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간접입니다.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도 간접 개입이고요. 지역사회 전달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 이것도 간접입니다. 또 가출 청소년을 직접 상담이 아니고 그 대면을 통해서 그 사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개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역기능적 가족 규칙을 재구성한다. 자, 이거는 사회 복지 실천 기술론 가서 이제 가족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티어라는 학자의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족 규칙. 그래서 이거를 재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직접 개입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19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이제 옹호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스로 힘을 갖출 수 있게끔 인파워먼트와 조금 연관된 단어 옹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변한다. 그렇죠. 영유아는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으니 대신 대변할 수 있는 것 옹호 활동 맞습니다. 자, 2번 무국적 아동의 교육 평등권을 위한 법안을 제안한다. 그쵸. 입법 활동, 대표적인 옹호 활동인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범위가 지역사회로 더 넘어가게 된다라면 옹호를 넘어서 이제 행동가로도 역할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 3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주도한다. 아까 그 옹호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대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뭐 인파워먼트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돕는 역할인 건데 이렇게 직접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옹호 활동에서. 자, 3번이 옳지 않은 거 정답이네요. 자, 그럼 4번, 5번은 맞는 옹호인데요.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교육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이주 노동자가 어떤 임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어떤 힘을 기를 수 있게끔 자기 옹호를 하게끔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 옹호라고 합니다. 자, 이거 4번도 맞는 활동이고요. 5번 철거민들의 자체 회의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공간을 제공한다. 자,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자체 회의를 가질 수 있게끔 스스로 이 철거민들 구성원들이 역량을 키워서 이제 그 대변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거죠. 역시 자기 옹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정답입니다. 직접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옹호는 아닙니다. 네, 다음은 15회 때 개입 기법 문제입니다. 19번이었고요. 직면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간에 모순이 있으나 클라이언트가 이를 부인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직면은 어떤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행동 패턴인 거죠.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문제를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변화를 거부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클라이언트가 극심한 정서적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번 클라이언트에게 방어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에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직면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실제로 합리적임에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저할 때는 너 잘못됐어 라고 이것을 바로 볼 수 있게 직면이라기보다는 자, 격려가 좀 더 맞겠죠. 신뢰를 또 보여주는 뭐 제보증 이런 기법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다음은 14회 때의 개입에 관련된 기출입니다. 개입의 기법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타임아웃 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어떤 문제 행동 개선이 안 될 때 방에서 뭐 벽을 보고 5분간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기법인 건데요. 이거는 남에게 말하지 못한 문제를 클라이언트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 아니죠. 이거는 환기입니다. 이 지문은 환기이고 표출함으로써 감정의 어떤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고요. 2번 환기. 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보증하거나 합리화하여 변화를 거부할 때 아까 봤던 직면 기술입니다. 3번 자, 재보증은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자, 클라이언트의 자신감 향상시키는 게 재보증이겠습니다. 그리고 격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의 사고, 감정, 행동을 현재의 사건과 연결해서 명료화하는 게 격려는 아닙니다. 5번 초점화. 자,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혼란을 자각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거거든요. 초점화 시켜서.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겪는 일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기법이다. 아, 이건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다 보편적인 현상이다. 라고 일반화를 느끼게 하는 거죠. 자, 이 지문은 일반화입니다. 초점화가 아니라. 그래서 옳은 설명은 3번 제보증에 관련된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은 개입 기법에 관련된 약 10년간 마지막 기출은 9회 때 있었는데요. 25번 클라이언트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입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개입 기법 중에 부정적인 정서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정서가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를 위한 기술로는 격려 또는 뭐 재보증, 일반화, 환기,
정서적 부정적일 때에는 격려해주고 자 그리고 신뢰를 보여주는 제보증을 해주며 너만 겪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약간 다독일 수 있는 일반화 그리고 또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끔 환기 이런 것들이 부정적 정서에 관련 에 매여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에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개입 기술은 이제 정서에 관련된 개입 기법하고는 다르게 인지 능력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 직면, 초점화, 재명명, 정보 제공 또는 조언, 직면, 초점화, 정보 제공, 조언, 재명명, 재정의 이런 것들은 인지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지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개입 기술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격려인데요. 왜냐하면 이 격려는 부정적 정서인 클라이언트를 위한 개입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 2번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 개입 단계와 또 종결 단계에서 각각의 사회복지사의 과업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입 과정에서의 복지사의 과업인데요. 18회 때 13번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개입 그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과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개입을 하는 단계에서는 기업 계획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리고 니은 서비스 제공 전략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들어간 개입 단계에서 그때 전략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개입 전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계획 수정 필요시에 개입 전에 계획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또 새로운 자료가 수집이 됐어요. 그러면 재사정을 실시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 옳고요. 리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과정 및 총괄평가. 자, 이거 과정평가 또는 총괄평가라고 하는데 평가의 그 단계별 평가에는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과정평가가 있고요. 또 다 종결한 이후의 성과는 어땠는지, 목표 달성은 어땠는지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평가를 합니다. 단계별 평가에서는 과정평가, 성과평가, 사회복지사 평가 이렇게 3개가 단계가 있고요. 자, 시기별로 평가할 때에는 우리가 학습 진도를 그때그때 얼마만큼 달성해 가는지 모니터링을 학교 측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중간에 하는 거 그리고 과정이 다 개입이 종료된 이후에 마지막 종결에서 하는 건 총괄평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는 형성평가, 총괄평가 2개가 있고 단계별로는 과정평가, 성과평가, 사회복지사평가 3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그 총괄평가 이런 거는 개입이 종료된 이제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성평가만 중간 과정에서 진행되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입 단계에서. 그래서 리을 옳지 않고요. 정답은 기억 디귿만 맞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종결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과업 보겠습니다. 네, 종결 단계 아니고 개입 단계에서의 마지막 그 13회 때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6번이었고요. 13회 때 개입 단계에서 자,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한 개입의 역할로 모두 옳은 것은 자, 가족에 의해 강제 입소되었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기를 자, 본인이 요청함에 따라서 기업 퇴소 상담을 실시하였다. 자, 퇴소 상담을 실시하였다. 자, 조력을 해준 거죠. 가족이 모두 다 강제 입소를 시켰던 그 상황 속에서 혼자서 이제 퇴소하기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력을 해줍니다. 힘을 더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겠고요. 자, 이후 가족들을 설득하여 니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를 안내했어요. 가족들을 설득해서
굳이 시설 안 들어가도 여러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주거 관련이 있다라고 교육을 해주고 그 정보를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한 겁니다. 디귿.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했어요. 이 클라이언트와 기관을 연결을 시켜준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 교사, 중개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그렇게 해서 자, 이 사례에서 이제 뭐 더 나아가서 공동생활 가정에 입주하고 거기서 생활하지만 뭐 오전 시간에는 또 가능하다면 가능한 장애인이라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또 받게끔 타 기관과 조정을 해주는 역할은 또 조정자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개입 단계 사회복지사의 과업이었고요. 다음은 종결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과업에 관련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네, 20회 때 기출이었고요. 21번이었습니다.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종결 단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이거는 처음에 개입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는 거죠. 목표를 위해서. 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클라이언트 변화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 종결 단계 맞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또는 외부 자원과 연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종결 단계에서. 그리고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처리하고 더 나아가서 클라이언트의 종결에 대한 정서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 정답이고요. 18회 때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이 아닌 것은 12번 문제였습니다. 사후관리 계획 수립할 수 있고 성과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 유지를 위한 전략이 확인돼야 되겠습니다. 또 필요시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요. 종결 기준 및 목표 수립은 자, 종결 단계에 와서 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과 목표 수립은 계획 단계에서 미리 나왔어야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거 4번 정답이고요. 또 종결에 대한 정서 다루기도 종결 단계에서 개입하는 과업입니다. 자, 다음 13회 때 17번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후관리 팔로우업인데요. 이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입 과정 중에 수시로 하지는 않죠. 사후관리를.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2, 3, 4, 5번은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적응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요. 다 종결된 이후에 변화를 잘 유지 중인지 아니면 다시 원래의 문제 상태로 돌아갔는지 그 적응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3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재개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에 기존의 기관에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타 기관과 연계도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클라이언트의 변화 유지에 또 도움이 되는 거 맞고요. 사후관리가. 5번 종결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도 주제별 기출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과 그리고 각각 여러 가지 개입 기법 또 여러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과업에 관련된 기출문제 마치겠습니다.